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전화를 활용한 현대 글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통합 사례 세션 진행을 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조윤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화 그리고 팀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팀즈의 전화라고 하면 이게 뭐지? 무슨 전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업용 전화 솔루션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팀즈 전화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마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팀즈 실제 UI를 보시면은 다이얼 패드가 나오고 거기에 아래쪽에 보면 본인의 어떤 사무실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팀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유선 전화든 그런 부분들을 공중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좀 큰 틀의 어떤 그림들을 좀 보시면 실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 통신사업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신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션보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장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장비는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호스팅 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상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콜링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사스 서비스로서 별도의 어떤 설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구독만 하시게 되면 전화번호 인수에서부터 전화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이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콜링 플랜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직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해외 지사를 가지고 계시는 그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팀즈 전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현대 글로비스 사례를 말씀해 주실 안철현 책임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님, 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글로비스 비즈니스 지원팀 안철현 책임 매니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전산 비품 관리나 업무 환경 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직무 소개를 들어보면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나 회사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 글로비스에서 전화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현대글로비스는 작년도 상반기에 사업 이전이 있어서 새로 시행하는 자율좌석제에 적합한 업무용 전화 서비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를 검토한 결과 팀즈 전화가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비단 현대 글로비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율좌석제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점 오피스나 재택근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화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많은 솔루션들이 아마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솔루션들 중에서도 특히 팀즈 전화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전화 서비스 솔루션을 결정하실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으실까요? 사옥 이전 및 자율좌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FMC 같은 앱 통신의 전화 서비스를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FMC 같은 경우는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즈 전화는 휴대전화 통화 품질과 유사한 우수한 통화 품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크 코덱을 이용하여 패키지 납축을 하고 SIP 폰 대비 20% 정도 통신료 절감이나 통화
통화 품질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안철현 책임 매니저님께서 FMC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FMC는 픽스드 모바일 컨버전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말기로 유선이나 무선 전화를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FMC 솔루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안철현 책임 매니저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통합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iOS나 안드로이드 OS 같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런 것들이 잘 맞춰져서 제때제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이제 구버전을 깨진 UX나 아니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채로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슈들을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철현 책임님이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통화료 절감 부분에서 이제 실크 코덱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실크 코덱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음성 코덱입니다. 이 코덱은 이제 적은 용량의 어떤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지고서 좋은 품질의 그 음질을 나타낼 수 있는 코덱이고요. 이건 또 가변 코덱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는 와이드 밴드를 사용해서 좀 더 좋은 음질을, 그리고 용량이 적은 트래픽이 적은 환경에서는 내로우 코덱을 활용해서 실제 적은 트래픽으로도 서비스를 좋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G.711,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코덱과 이제 팀즈 사용자 간에 전화할 수 있는 실크 코덱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드릴 질문은 팀즈 전화를 도입하려고 하셨을 때 이제 결정하신 이후에 실제 달성하고자 하셨던 목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목표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시점에 따라서 저희 글로비스가 사후 이전으로 인한 자율자석제, 코로나로 인한 재택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는데요. 환경에 맞춰서 시공간 제약이 없게끔 업무용 전화 사용이 필요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요즘 많은 MZ세대가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사항에 있어서도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 포인트 감소 부분인데요. SIP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제공이나 관리나 폐기와 같은 공수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게 주요 목표였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 이러한 전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기존과 달라진 어떤 그 근무 환경, 뭐 예를 들면 자율자석이라든지 재택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현대 글로비스에서 하고 계신 어떤 사옥 이전 이후에 어떤 사무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부분들의 일환으로 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과 사를 좀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사실 그 업무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비용 절감, 그리고 공수에 대한 절감도 사실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존 전화라고 하게 되면 전화를 아는 엔지니어 이제 특정한 몇 명만이 사실은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 베이스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화를 제때제때 서비스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기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제 기대하셨던 부분하고 실제 적용하신 이후에 체감하신 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리얼한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연결성, 그리고 통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앱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전화를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은 있지만 타 전화 서비스나 휴대전화 대비해서 우수한 품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SIP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세팅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요청 사항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시스템인데, 팀즈 전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세팅을 앱이나 웹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공수도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존 유선 전화 혹은 그 IP 전화기를 쓰는 것과 이런 팀즈 서비스, 팀즈 전화를 쓰는 거에 대한 그 격차, 품질에 대한 격차가 크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시던 전화와 다르게 사실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전화에 대한 설치나 누군가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원하는 시점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혹시 뭐 이제 도입을 했는데 내가 이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었네 라고 했던 것들이 좀 있으셨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업무 외 시간이나 휴일이나 연차 때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받기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을 정해서 이제 업무 수신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부재 중이나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의 경우에는 대체 인원 풀을 만들어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끔 대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사용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세팅들을 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고, 또 이런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단말기에서 세팅을 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내가 그냥 집에서 휴가 기간에 놓치고 있었더라도 바로 팀즈에 접속해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이런 전화 구축할 때 보통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 팀즈 전화 구축하셨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셨는지, 그리고 몇 명의 인원을 진행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구축 기간은 2주간 현장 수사를 포함하여 2개월간 구축이 되었고요. 1개월간의 특정 부서 60명에서 마지막에는 120명까지 실제 POC를 한 후에 설치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라면 사실 상당히 좀 짧은 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좀 구축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도입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입 규모나 이런 과정들에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어떠셨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불편한 점이나 혹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없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구축 기간이었지만 글로비스 사업장 같은 경우는 80여 개의 사이트가 있고 1,500명 대상으로 도입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외에 11개의 거점을 활용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각 사이트에서 해당 장비를 격려하게끔 하여 많은 인원이나 사이트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구축하시기 전에 기존의 전화번호가 잘 관리되어 있으면 현황 파악이 더 쉬워서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중요한 포인트 많이 집어주셨고, 또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오피스, 그리고 거점들, 그리고 이제 인원들을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모든 것들을 디지털라이즈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표준화된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던 부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질문은 전화 도입 시에, 사실 이제 저희가 전화 도입할 때 딱
전화의 인프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추가로 고려해야 될 사양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지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즈 전화가 랩탑으로 받을 수도 있고 데스크탑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화 서비스다 보니까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는 사업장 내에 모바일용 전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을 해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끔 제공을 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구성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평에서 15평 정도마다 와이파이 6 방식의 무선 AP를 두었고 전체 대역폭은 10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전화 서비스를 좀 더 유연성 있게 그리고 그 활용도 높게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기존에 산정하셨던 방식대로 그 AP를 두신다면 사실 그 AP에 대한 커버리지에 미치지 못해서 음성 서비스가 좋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팀즈상에 있는 네트워크 플래닝 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나 도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이제 기업에서 걱정하시는 이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좀 그 현대 글로비스에서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 이제 ARS를 저희 팀즈 전화에 있는 기능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왜 변경하게 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기존 ARS는 신규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음원을 제작하고 구성하는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ARS를 사용해야 했는데 팀즈 ARS는 추가 비용이 없이 TTS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원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구성하는데도 빠르게 진행이 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팀즈에 이런 ARS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콜큐와 오토 어텐던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콜큐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그 그룹에서 실제 전화가 분배되는 형태의 큐를 지원하는 것이 이제 콜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토 어텐던트는 이제 그 앞에서 실제 그 전화를 받는 그룹에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1번을 누르면 총무팀, 2번을 누르면 뭐 시설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분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메뉴화할 수 있는 것들을 오토 어텐던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ARS를 간단하게 조작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아까 안철현 책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ARS의 경우에는 녹음을 이제 뭔가 메뉴가 변경이 될 때마다 뭔가 이제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다시 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팀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로 치면 그것들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별도의 어떤 비용 없이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팀즈 ARS를 도입하시면서 이제 느끼게 된 어떤 장단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외에 뭐 이제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RS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빠른 제작 및 도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콜큐 같은 경우는 팀즈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큐에 들어가는 게 아닌 계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인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동일 번호라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철현 책임님이 좀 좋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존 사용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제 빈 공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콜링이라고 해서 실제 전화를 하게 되면 특정 채널로 유입이 되고 그 채널에 있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그 채널에 등록된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이제 전화를 분배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이제 계정 자체를 실제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해당 콜 그룹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끔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엑스트라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팀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팀즈 솔루션을 활용하시면서 혹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의 경우에는 어떤 파워쉘이나 그리고 그래프 API 그리고 팀즈 애드인 앱들을 개발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만족하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선 사례들을 이제 들으시고 현대 글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있다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최신 업무 환경 트렌드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에게 랩탑을 제공하고 전 회의실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전화도 개인 휴대전화 앱이나 랩탑으로 가능하게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는 재택이나 거점 방식의 근무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가상세계에서의 업무 처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부분 화상회의로 업무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회의를 위해서 VR 기기를 활용해서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례여서 아마 많은 고객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사례를 조금 정리해 보면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 이제 사옥 이전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 전화에 대한 FMC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생기셨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고객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재택근무를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시고 거점 오피스를 통해서 이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와이어리스 데스크나 아니면 사옥 이전과 같은 이벤트들에 많이 대비를 하실 텐데 그런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통합 그리고 팀즈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팀즈를 잘 활용하고 계셨고 거기에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화까지도 팀즈를 활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렸었던 어떤 팀즈에 대한 확장성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간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요즘 이제 NZ 세대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정말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떤 구축에 대한 기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이 ARS를 대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2% 아쉬웠던 콜라보레이티브 콜링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더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현대 글로비스의 이제 향후 방향 사실 그런 방향성이 현대 글로비스만의 방향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저희 메시 그리고 메시4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이제 업무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제 직원들의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라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직 간에 그리고 이제 비동기 콜라보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도 많이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해주셨던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미래 방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 지금 세션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회사들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